감사합니다. 부모의 뜻에 따르고 말을 잘 들으면 효자이고 반대로 뜻을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일깨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효자라는 게 부모 뜻을 받아주면 효자예요. 자식 뜻대로 살아가면 불효자라고 우리는 육생살이 육생 시절 때 나타났어. 그러면 부모의 뜻을 받아주는데 부모가 하라고 하는데 부모가 시키는 그 일이 어떤 것이냐를 봐야 돼요. 부모가 자기 욕심대로 자식을 끌고 나가 지가 다하지 못한 삶을 일으켜 드리는 것, 그 행위에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자가 효자일까? 근데 부모가 시키는 것을 한다면 자기가 받아온 에너지처럼 사주의 질량처럼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는 걸 알고 안 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예요. 사주의 에너지는 자기 자신이 알지 부모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떤 점집을 갖건 쳐다건을 갖건 이 애는 뭐를 시키고 뭐를 시키고 뭐를 어떻게 했고 뭐를 어떻게 해요. 온다는 사주를 받아오더라도 본인보다 몰라요. 본인은 본능으로 알아. 그게 아니라는 처운을 안다고. 일단은 부모가 시키는 말을 잘 따라야 하는 건 어린 시절이야. 어린 육생 시절. 그때는 초등학교 시절이지. 그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부모의 말을 왜 듣는 줄 알아? 욕 안 먹고 안 얻어 터지려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 자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야. 자이건 타이건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때가 있어. 그때를 잘 관찰해. 타고난 소질. 그때부터 개발해 나가려 드는 것인데 이 부모의 욕심은 자기가 젊어서 다 하지 못한 걸 자기 자식에게 기대함으로 인해 갖고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로 점철되면 애가 미쳐버려. 더 반항심이 든다고. 효는 네가 네 나이 먹어서 네 할 일을 바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나이 먹고 나서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대로 살아가는 게 효가 아니야. 자기 삶을 못 사는 이들은 분명한 그에 따른 표적이 들어와. 그래서 어린 시절의 효와 성인 시절의 효는 틀려. 어린 육생 시절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차원이라 스스로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게 태반이지. 왜? 어려서부터는 바른 게 무엇인지 몰라.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나의 그 모공의 자리를 했는데도 이게 발현을 하려면 성인이 될 때만이 발현을 해. 성인이 된다면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커야만 하는 키가 있어. 그 키에 준했을 때 마음 차원의 에너지는 골고루 내 육신 안에 자리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가 써지는 거고 그때가 성인 시절이야. 그래서 성인 시절은 너와 나의 차원이 내 안에 존재한단 말이야. 지식은 내가 쌓는 것이고 마음 차원의 에너지는 주어진 것이고 육신이 성인이 되면서 골고루 분포될 때나 쓰는 거야. 그게 정확히 성인 시절이지. 그러니까 성인 시절 때는 본능과 분별을 안단 말이야. 어린 시절은 지혜가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동화책을 읽고 그런 것을 보고 지혜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 차원은 나 살기 위해 나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은 부모 말 잘 들면 효자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효자인지 효도하는 건지는 성인 시절에 들어 네 삶을 사나 못 사나에 분별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제는 이걸 깨워줘야 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의 뜻대로 키우려 하기보다는 부모 뜻대로 키우려 하는 경향이 커. 부모 뜻대로, 부모의 바라는 대로, 의미하는 대로 따라주면 얘는 효자야. 얘는 효녀고. 그러면 따라주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은 반항하라고 그러지. 목리도 많이 부리지, 목리도. 부모가 자기 뜻대로 해보려는 경향이 많은 집안일수록 불효를 잘 노래. 어떻게 그 타고난 기운이 다른 자식을 자기 뜻대로 시키려 할까? 본인 뜻대로 하고 싶은 걸 하게끔 밀어주는 이가 진짜 부모이자 스승인 것이지. 자기 뜻한 말을 이루러 나가는 것일까? 효에 대한 차원은 달라요. 성인 시절에 들어가는 것이고 네 삶을 사느냐 못 살아가느냐에 따라 갖고 효에 대한 게 틀린데도, 그리고 성인 시절이 들어 자식이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부모한테 패나 끼치면 그는 어려서 잘 살은 게 아니에요. 어떤 큰일을 당하거나 어떠한 병고를 당하면 얘는 그럴 리가 아닌데 부모 말도 잘 들었는데, 부모 말을 잘 들었는지 진짜 자기 속 펴기 위해 욕 안 먹기 위해 그 행위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다면 자식이 잘못되는 불의의 불상사, 이는 부모한테 주어지는 표적이라 부모는 그런 표적을 안 받아. 잘 키웠다라는 얘기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야.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는 효를 노라는 거야. 지금 시대의 효는 생각 깊이 해봐야 돼. 손자가 할아버지를 때리는 세상에 얼마나 미우면 할아버지 얼굴을 때리겠어. 맞는 이들이 누군 줄 아나? 그게 베이비부모다. 왜? 베이비부모는 젊어서의 꿈이 나를 위한 꿈이고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한 꿈을 꿔왔고 결국은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오늘날 우리 민족의 육색 물질 문명을 이 정도까지 이루어놨어. 근데 결론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법도를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 법도를 만들어 놓질 못했어. 그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세대가 우리 민지아 세대 아니야. 너를 위한 삶을 모르는데 어찌 너를 위해 살아가겠어. 그래서 그들이 안정된 직장만을 원하는 것이지. 도전과 응전은 없어.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안 해. 육신이 힘들 것 같으면 안 한다고. 요즘에 산에 올라가갖고 조금 젊은 애들 보면 좀 신기해. 야, 네가 산에 올라왔냐? 야, 네 산 타냐? 난 그렇게 물어봐. 근데 우리 아날로그 시절에는 산은 오래 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막 산 타기 시작하면 어떤 설악산 관광기념 배지 하나 달고 지리산 관광기념 배지 하나 달고 어떤 애들은 100대 명단 샀다고 배지가 100개가 돼. 그게 자랑이야. 그러니까 목적지를 정해주면 민지아 세대는 왔다가 가. 목적지에 KTX 타고 거기서 놀다가 KTX 타고 돌아오던가 자가용 타고 갔다가 자가용으로 돌아오던가 비행기 타고 갔다가 비행기로 돌아와. 시대가 그리 만들었지. 우리 아날로그로는 안 그래. 이렇게 빠른 게 없어. 빨라야 완행열차 아니야. 완행버스 아니야. 그거 지긋지긋해. 나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부역에서 충남 대천을 한번 가려면 기차나 7, 8시간 타고 또 버스를 또 한 2시간 들어갔고 저기 안면도 같은데 그 변산반도 같은데 버스 타고 들어가고 하루 종일 걸렸어. 근데 하루 종일 걸린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우리 아날로그들이라고. 그리고 조금 잘 논다는 이들은 뭐가 있냐면 요 드럼 하나 하고 요거 신발하고 요거만 갖고 있어도 그 기차값 난리 났대도. 그 여정까지도 그 인연의 소중함까지도 알고
우리는 그 과정을 즐겼어요.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잠깐 사이 맞았는데 전화번호 달래. 그때 전화가 어디 있어? 여름방학, 겨울방학 가면 비상열 난망, 손들어 그랬고, 전화 있는 이가 한 7, 8명 되면 한 60명 되는 반 아이를 이렇게, 니는 니네 집 가고, 니는, 그렇게 정했잖아. 그리고 주소도 정해주고 그래. 속으로, 네가 편지할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왜 적어주나 하면서 나도 적어줘.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얼마나 좋겠어.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